반갑습니다. 소영주 소장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드디어 만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유가가 떨어지면서 기업의 원가가 줄 것이고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대한민국, 이 전쟁 하나만 종식되어도 대형 호재가 많습니다. 상반기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이 3조 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분명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장외 주식 시장도 좋아지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장외 주식을 거래한 개인들이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의 대상자라고 문자들을 받고 있다는 전화를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장외거래 소액주들도 주식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올 상반기 국내 상장 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의 경우 다음 달 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고, 대주주 요건에 코스피 지분의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나 보유지분 시가 등 50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상장 주식을 장외 거래한 소액주자,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주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주주 가운데 중소, 중견 기업 주식을 비상장 주식거래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됩니다. 이것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컬리 상반기 첫 흑자를 기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매출 1조 1천억, 영업이익 32억 원을 기록했다. 식품과 뷰티 등 주력 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마케팅 비용이 줄고 지출하고 있던 포장비용 이런 것들이 줄면서 흑자 기조를 유지하였지, 실제로는 흑자 기조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켓컬리가 새벽별 배송을 최초로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쿠팡의 흑자 기조가 확대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마켓컬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마켓컬리를 좋게 보고 있지만, 시장의 형태에서 이 정도 매출액과 이 정도 순이익이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마켓컬리 플랫폼에 들어가서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한다면 마켓컬리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현재 마켓컬리의 대주주 지분이 5%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재상장에 도전을 할 수 있는 저력이 있을 것인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마켓컬리는 당분간 개인적으로 보수 관점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씩 무너지고 있네요. 티몬 재기가 연기되면서 자본주식에 빠진 유통기가 도미노 위기에 빠졌다. 티몬이라든가 앞서 말한 반란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이미 자본 잠식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티몬이 장초에 오아시스 마켓을 인수하면서 영업 재개 계획을 했지만 연기를 했습니다. 또다시 티몬의 시계가 멈췄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가 줄고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연쇄 도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통업계 관련 주식들은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빗썸이죠. 단기적으로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입니다. 개인적으로 빗썸을 가장 많이 추천했던 종목이지만 거의 한 140%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이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호재도 겹쳐 있지만 빗썸은 무엇보다도 IPO에 대한 열망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빗썸이 시장에서 이 현재 상태로서는 IPO 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상태의 단기적 거래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IPO 호재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 호재도 있지만 지금처럼 인위적인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단주 거래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신사 장외 시총이 3조 9천억입니다. 해외 매출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마켓컬리가 한때 4조 원대를 달렸습니다, 시총이. 그러나 지금 한때 4천억대 머물러 있다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만, 무신사는 지속적으로 시가총액이 올라가고 있다. 기본적으로 IPO 밸류가 4조 이상을 언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장외 거래 기준으로 한 3조 원대가 있는 무신사 주식은 상승 탄력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마치고 공모주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2G 바이오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 보이고 기관 경영률이 한 810대 1 정도 나왔습니다. 8월 14일 날 상장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8월 21일 날 상장되는 JPI 헬스케어죠. 기관 경쟁률이 이번 달에 가장 높게 나온 942대 1이 나온 JPI 헬스케어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다만 의무 보유 하각이 3%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첫날 기관 물량이나 모든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첫날부터 신중하게 시장을 지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 주간의 공모주로 마치겠습니다. 장외주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나무가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고 2위가 빗썸, 3위가 무신사, 4위가 K뱅크, 5위가 비바 리퍼블리카, 7위가 컬리. 모두 좋은 기업들이 비상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두나무와 빗썸은 단기적 상승으로 인해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신사 힘없이 가고 있습니다. 18,600원대 있는데 거래량이 줄면서 실은 가격이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상장의 로드맵을 발표한다면 충분히 상승 탄력이 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K뱅크는 여전히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역정주가 4,000원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8,450원도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주간의 시향을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추천 종목은 서울로보틱스가 드디어 자율주행 1호 보싹 상장 예비 심사를 7월 31일 날 청구를 했습니다. 상장이 승인될 경우 국내 자율분야 첫 상장의 기록이 달성될 것으로 보이고 2017년도에 설립된 이 회사가 라이다 기반 3D인지 소프트웨어 기술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인프라 솔루션을 개발해 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서울로보틱스가 독자 개발한 융합 알고리즘과 개체 추적 기술을 통해 다수 글로벌 자동차 대조사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기술을 공급하고 있고 유럽과 일본 등 해외 시장에서도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42억 원이고 매출 총 이익률이 무려 55.1%에 달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향후 에비사 청구를 계기로 연구개발 투자와 글로벌 진출 확대를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눈에 드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로보틱스 자율주행으로 국민기업 되겠다. 서울로보틱스가 현대자동차나 기아처럼 한국을 먹여 살리는 기술 기업으로 키우는 게 목표라고 이한빈 대표 기사가 상당히 크게 실려 있습니다. 이한빈 서울로보틱스 대표는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를 졸업하였고 세계 최대 자율주행 시장인 미국 대신 한국에서 2017년도에 창업해서 B2B 자율주행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고 BMW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협력 중인 서울로보틱스는 올 하반기 국내 자율주행 기업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가 동시에 실려 있습니다. 서울로보틱스에 관련된 방송들은 수차했습니다. 서울로보틱스 관련된 기사와 관련된 내용들은 너무 많이 네이버라든가 기사 검색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업이 어떻게 상장까지 갈 것인가 지켜보시고 여러분들 비상장 주식시장은 단기적 이득으로 가는 시장이 아니라 장기적 저축 상품입니다. 그러나 시장의 변화를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올 상반기 벤처기업 투자가 3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상장 주식이 어떤 식으로든지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사람만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